여러분, 도대체 반도체 기술에 발전 한계는 있을까요? 몇 천억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실패하고 다시 투자하고 실패해도 또 투자하고 개발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업군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지금도 반도체 업계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칩을 작게 만드는 것, 그게 전부였잖아요. 얼마나 더 작게, 더 촘촘하게 회로를 새기느냐. 그 경쟁에서 TSMC는 사실상 독보적인 일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거든요. AI 때문에요. AI 서버를 돌리는 칩은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러 개의 칩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작동시켜야 하는 구조가 됐거든요. 칩이 커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 칩을 받쳐주는 기판이 갑자기 병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병목을 해결할 열쇠로 떠오른 게 바로 유리 기판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 삼성이 있습니다.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저는 유리 기판이 왜 중요한지, 삼성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투자 시각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야기는 삼성이 TSMC를 제치고 1등이 된다는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아직 양산도 시작 안 됐고 기술 난이도도 높아요. 방향성과 기회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왜 지금 이 문제가 터졌는지부터 봐야 해요. AI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칩의 규모와 성능이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챗GPT를 돌리는 칩, 유튜브 영상을 추천하는 칩, 이런 것들이 다 AI 칩이에요. 그런데 이 칩들이 점점 커지고 복잡해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칩 자체가 아니라 그 칩을 담는 그릇이었어요. 반도체는 칩만 달랑 있어서는 작동을 못해요. 그 칩을 기판이라는 판 위에 올려야 비로소 완성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기판이 뭐로 만들어졌냐면 플라스틱이었거든요. 그런데 AI 칩이 커지고 뜨거워질수록 플라스틱 기판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여름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를 걷는 거 아시죠? 아스팔트가 살짝 녹아서 울퉁불퉁해지잖아요. 플라스틱 기판도 열을 받으면 살짝 늘어나요. 그런데 그 위에 올려진 칩이 늘어나는 속도가 달라요. 두 물체가 다른 속도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를 반복하면 결국 접촉부가 벌어지거나 기판 자체가 휘어버리는 거죠. 게다가 플라스틱 표면은 현미경으로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그런데 최신 AI 칩은 사람 머리카락보다 수천 배 가는 선을 그 위에 새겨야 하거든요. 울퉁불퉁한 바닥에 정밀한 그림을 그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상상이 되시죠? TSMC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TSMC CEO가 공개 실적 발표에서 패키징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직접 인정했거든요. AI 칩 공급량의 상한선이 사실상 이 패키징 문제에 달려있는 상황이에요. TSMC가 이 패키징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얼마나 빨리 만드느냐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의 뿌리는 플라스틱이라는 소재 자체의 물리적 한계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삼성이 카드를 꺼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삼성전기 장덕현 사장이 CES 2025에서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AI 반도체의 성능 향상은 기판 혁신에 달려있다. 유리 기판으로 패키징 시장의 판도를 바꾸겠다. 유리 기판은 말 그대로 플라스틱 대신 유리를 기판 소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단순한 소재 교체가 아니냐고요? 세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더 정밀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아까 플라스틱 표면이 울퉁불퉁하다고 했잖아요. 유리는 반대예요. 거울처럼 매끄럽습니다. 거칠거칠한 자갈밭 위에 선을 긋는 것과 유리판 위에 선을 긋는 것. 어느 쪽이 더 정밀하게 그어질까요? 당연히 유리판이죠. 더 가는 선을 더 정확하게 새길 수 있다는 것 같은 크기의 칩에 더 많은 연산 능력을 담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열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리는 열을 받아도 거의 늘어나지 않아요. 플라스틱이랑 비교하면 열 팽창이 훨씬 적거든요. 그러면 칩이랑 기판이 함께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마치 보조를 딱 맞춰서 달리는 두 사람처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칩이 클수록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거든요. 유리 기판은 바로 그 점에서 대형 AI 칩의 제격인 소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신호가 깔끔하게 흐릅니다. 플라스틱 기판은 전기 신호가 지나가면서 일부가 사라져버려요. 스펀지에 물을 부으면 흡수되는 것처럼요. 유리는 신호 손실이 훨씬 적어요. 유리컵에 물을 부으면 그냥 통과하는 것처럼요. AI 데이터 센터처럼 엄청난 전기를 쓰는 곳에서는 이 차이가 누적되면 매우 큰 차이가 됩니다. AMD, 브로드컴, 엔비디아, 테슬라 등 주요 AI 칩 기업들이 유리 기판 기술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이미 AMD, 브로드컴에 샘플을 전달했고 애플, 인텔, 테슬라와도 협의 중이에요. 다만 검토 중이지 실제 양산 계약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유리 기판 좋다는 건 다들 알아요. 문제는 만들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유리는 잘 깨지거든요. 그 유리 위에 사람 눈에도 안 보이는 미세한 구멍을 수백 개씩 뚫고 거기에 금속을 입히고 회로를 새겨야 해요. 기존 플라스틱 공정이랑은 완전히 다른 기술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 기술을 갖춘 회사가 극소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앞서 나가면 강력한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왜 이 시장에서 삼성이 주목받는 거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삼성은 지금 TSMC에 크게 밀리고 있어요. 점유율 차이가 압도적이거든요. 이건 사실이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리 기판은 다른 얘기입니다. TSMC는 반도체 제조의 명장입니다. 그런데 유리 기판은 제조만 잘해선 안 돼요. 소재를 조달하고 유리를 가공하고 기판을 만들고 거기에 패키징까지 다 잘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공급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삼성은 그룹 차원의 협력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칩을 만들고 패키징에 유리 기판을 적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삼성전기는 유리 기판 자체를 직접 생산하죠. 이미 파일럿 라인을 가동하고 있고 일본 스미토모 화학과 합작법인을 세워서 유리 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까지 자체 조달하려 하고 있어요. 삼성벤처투자는 관련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해 생태계를 키우고 있고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TSMC는 칩 제조만 해줍니다. 삼성에 맡기면 유리 소재부터 기판 생산, 패키징, 테스트까지 한 번에 됩니다. 복잡한 공급망을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비용도 아낄 수 있어요. 이게 삼성만의 구조적 강점이거든요. 물론 이게 현실화되려면 양산 안정화가 먼저겠지만요. 재미있는 지점이 또 있어요. 인텔이 자사 유리 기판 개발에서 손을 떼는 방향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기술 개발을 내부에서 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인텔 같은 회사도 이걸 혼자 하기 어렵다는 건데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는 얘기고 이미 준비하고 있는 삼성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삼성이 이 게임에서 이긴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수율이에요. 양산 환경에서 불량 없이 만들어내는 비율이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의미가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유리 기판 기술이 완전히 무르익는데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의 BOE, 비전학스 같은 디스플레이 대기업들도 이 시장에 빠르게 뛰어들고 있고 TSMC도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흐름이 맞다면 어디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시장 자체는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 본격 양산에 들어간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씨앗을 심는 시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삼성전기입니다. 유리 기판을 직접 생산하는 주체이고 CES 2025에서 양산 계획을 공식 발표했어요. 세종사업장에 파일럿 라인을 가동 중이고 일본 스미토모 화학과 핵심 소재 합작 법인까지 설립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도 유리 기판이 실제 패키징에 적용될 경우 원가 절감과 기술력 향상이 동시에 가능해져 고객 확보에 긍정적입니다. 골드러시 때 실제로 돈 번 사람은 금 캐는 사람보다 청바지와 곡괭이 판 사람이었잖아요. 유리 기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옵틱스는 유리 기판의 핵심 공정인 레이저 구멍 뚫기 장비를 공급합니다. 기판 제조사가 늘어날수록 수요가 직결되는 구조예요. 이오테크닉스도 반도체 레이저 가공 분야 전문 기업으로 이 흐름에서 수혜가 기대됩니다. 캠트로닉스는 유리 기판 표면 처리 관련 소재 분야에서 삼성전기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다만 투자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수율 문제는 아직 검증이 안 됐고 양산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이미 주가에 기대가 반영된 종목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내용은 투자 추천이 아닙니다. 반드시 스스로 판단하세요. 지금까지의 반도체 전쟁이 얼마나 작게 만드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잘 연결하고 포장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CTO도 공식 기조연설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거든요. 패키징 기술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삼성은 이 새로운 전선에서 유리 기판이라는 무기를 들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TSMC의 지위를 빠르게 뒤집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술은 맞는 방향이지만 양산까지의 길은 아직 험난해요.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삼성이 이긴다는 말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방향에 삼성이 가장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도요. 새로운 전쟁터에서 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삼성이 이 판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기술이 너무 어려워서 TSMC의 아성은 흔들리기 어렵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